상당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가정현 박사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인데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저 인바디 회사에 와서 팀장님 만나서도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먼저 저 아시지만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 고대의대 졸업하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가정의학과 하고 이제 가정의학과 할 때 저희가 레지던트가 이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 불호병원 가가지고 이제 응급의학과도 하고 이제 또 미국 가서 좀 내과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지금 상계동에서 가정의학과 개원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민 팀장님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바디에서 BWA라고 하는 장비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야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인바디에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바디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바디 회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이라고 하는 BIA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육량, 체지방률 이런 어떤 체성분의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체성분 분석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도록 솔루션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라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감소증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100세 된 어떤 남자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운동을 가르쳐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몇 주 동안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우산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다고. 100세라도 운동을 하면 그게 달라지는구나. 근감소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근육이 정말 감소되는 건데 근육이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많으면은 우리 몸에 어떤 당분 같은 거 이걸 다 잘 써먹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많으면은 혈당 조절에 이제 도움이 돼요. 근육이 모자라게 되면은 혈당 조절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근감소증이 이제 되게 생기는 거는 이제 되게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은 되게 이제 나이 들면서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 자체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여성 호르몬,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2차적인 원인은 어떤 질병,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뭐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이 있어요. 근감소증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환자분한테 물어보세요. 계단 한 10개 정도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느냐. 두려워진다면 그게 좀 근감소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신호등 건너는데 내가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뭐 이제 내가 좀 체중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근감소증을 갖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근감소증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일단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가지고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력 테스트를 해요. 이걸 한번 해봤죠. 병원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악력 되는 걸 저도 한번 어떠는지 해봤거든요. 왼손 오른손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3번을 재봐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값을 하고 오른쪽 왼쪽 재가지고 잘 나온 값을 이제 평가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28, 여자 같은 경우는 18 이하면은 이제 근감소증이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이걸 이제 키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한 눌러가지고 36.7. 왼쪽 해보겠습니다. 이쪽 42.9 나왔네요. 완전 악력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주사를 많이 놓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게 약해져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네, 저는 25.7 반대쪽도 한번 27.7 저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또 다리둘레에서도 이렇게 종아리 둘레를 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35cm, 여자는 33cm.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모두 다 32cm 이하면은 근감소증이 있다고 보고 테스트 중에 이제 신체 수행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걸 5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5번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12초가 넘어가면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6m 가는데 몇 초 걸리는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덱사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단점이 이제 방사선에 노출돼야 되는 게 있고 비용도 좀 꽤 나올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바디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감소증 기계하고 BWA라고 하나? 이거랑
차이점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아, 네. 저희가 헬스장에서 일반적으로 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장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의 차이에 따라서 장비의 사양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헬스장에 있는 장비와, 저희 근감소증 이제 진단에 있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장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부위별 근육량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헬스장에서 주로 쓰시는 모델이 이제 인바디 27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렇죠. 그 모델은 전체 그냥 골격근량만 보여드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그 스켈레탈 머슬매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 4지 근육량을 다 더해서 신장 제곱으로 나눈 값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선 결과상에서 부위별 근육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원장님. 중요한 건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걸 갖다가 문제가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된 거야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0대, 30대 때 그 이게 피크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40대부터 그 1년에 막 1%, 2%씩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80 정도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20대, 30대 양의 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그걸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됐다 그래도 그때 그 중단하지 말고 아주 그때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드시는 게. 네.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몸무게당 1g 정도인데 네. 근감소증이 있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1.5g 정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비타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D. 근데 요즘에 비타민 D가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나타나거든요. 혈중 농도가 100점 만점에 30점은 넘어야 좋고 보통 50점에서 70점 정도 돼야 좋은데 30점이면 부족이고 20점이면 결핍이고 10점이 안 되면 이제 중증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D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제 주사를 놔요. 네. 주사를 이제 3개월 한 번씩 놓고 그러는데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한 20점밖에 안 올라가요. 주사 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타민 D가 놓은 캡슐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사실 지용성 비타민의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그냥 장에서 칼슘 흡수하고 네. 흡수된 칼슘이 뼈에 들어가려면 이게 K2라는 게 있어요. K2. K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메나키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비타민 K2는 왕비예요, 왕비.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하고 흡수된 칼슘이 뼈에 넣어주는 역할을 갖다가 K2가 해요. 그다음에 비타민 A하고 E하고 같이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노인분들은요, 거의 드시는 것, 캡슐 자체도 드시기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거의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비타민 D가 이렇게 그 액상이 있어요, 액상. 이렇게 비타민 D하고 K하고 같이 들어있는 액상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입 벌리시고 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 뿌리면 되게 한 1000단위 정도 들어가요, 비타민 D가. 하루에 보통 3번에서 이렇게 4번 정도 뿌리시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육량을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요양원도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영양 자체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 지금 정부에서 이거 보험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경장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원래는 이제 콧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콧줄, 뱃줄, 배에다 구멍 뚫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이건 일본 건데 이 안에 이제 필수 지방산하고 뭐 아미노산하고 뭐 미네랄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경우는 이게 그냥 마셔서 드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보험도 되거든요. 먹는 거에다 이거 같이 하시면 어느 정도 보충이 꽤 많이 되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 거, 이건 이제 독일 건데 저희가 가정간호를 해요. 네. 그래서 가정간호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콧줄 뭐 이렇게 많이 관리하시는데 저희가 중증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근데 네. 그런 분들에게 콧줄 통해서 이렇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영양 공급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살이 빠지질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포동포동해지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험이 되니까 그 근처에 어떤 가까운 뭐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하시면 처방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사실 이거를 그렇게 구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모를 받고 나서 좀 구입해야겠다 생각이 들게 된 게 이 부종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이라는 게 우리 이때까지는 환자들 오면은 그냥 부으신다고 그러면은 뭐 콩팥이 어떠실까, 뭐 간이 어떠실까, 뭐 그런 것만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 눌러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이거 부종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랬더니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근검증 기계에 보니까 이 부종이 일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진짜 아주 신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근육량을 평가하실 때 반드시 그 세포 외수분비라고 아, 하는 예, 예. 부종의 여부를 같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 이 BIA라고 하는 그 원리 자체가 예. 근육의 체수분을 예. 평가를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예. 이게 과수화, 간질액과 같은 아, 어떤 예. 이제 세포 외의 수분이 그쵸. 증가했을 예, 때에 예, 예. 그 수분도 수분으로 아, 인지를 그쵸. 하게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정말 순수한 건강한 근육인 예, 건지 예. 아니면 부었기 때문에 그쵸. 근육이 과대평가가 된 그쵸. 것인지 예. 이거를 평가를 하심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근육량만 보시는 것 이외에도 각 그 부위별로 세포 외수 분비 즉 이제 부종 지수도 같이 보시면서 그 근육의 어떤 그 과수화된 상태 또는 네. 순수한 근육의 상태를 네.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근육량 평가 시에는 반드시 그 수분 지표도 같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아닙니다, 예. 원장님. 네.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상당히 약간 자부심 갖게 되더라고 보니까. 예, 이게 간단하게 좀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인바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근감소증은 운동도 중요하고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그 수면인 것 같아요. 그 충분한 수면이 없을 때는 근감소증이 참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근감소증 유병률이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더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면 시간이 한 6시간, 뭐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는 그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수면을 갖고 또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꾸준한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인바디 헬스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근감소증은 저희가 그 이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